기본적으로 이 주식을 살지 말지 최소한으로 봐야 되는 거, 이것만 봐도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매매 성공률에 정말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될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인생을 바꿀 만한 인생 주식을 발굴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인생 주식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매매를 하실 때도 그렇지만 저 역시도 과거에는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고를 때 100%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좋은 물건을 고를 수 있다. 우리가 중고차를 고를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어떤 음식, 과일을 사러 갈 때도 그렇고요. 어떻게 좀 빨갛게 익은 것이 맛있다, 좀 초록색은 좀 시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요소들만 고려를 하게 되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해석력이 올라가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기업이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슈 매매를 하거나 테마 매매를 따라다니는 게 처음에는 쉽게 느껴지시고 빠르게 수익 낼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게 완전히 잘못되었다 이런 건 아닌데요. 저는 초보 투자자분들이 기초부터 제대로 다지고 가야 정말 롱런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롱런 할 수 있는 매매, 과연 우리가 투자할 때 무엇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좋은 기업을 찾아내야 하는지 오늘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경동나비엔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8월 1일 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블랙먼데이라고 하는 8월 5일 날 증시가 무너지면서 8월 1일 날 소개해드리고 나서 경동나비엔의 주가가 쭉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에 경동나비엔이 이제 전고점을 뚫고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고요. 지금 뭐 눌림목이 나왔기는 하지만 지금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을 때보다 주가는 여전히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동나비엔은 저는 아직도 투자를 고려해볼 정도로 좋은 주식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주식을 살지 말지 고려를 해야 되는 1번 요소는 저는 재무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분류하는 것은 저는 차트를 통해서 분류를 하지만 그 안에서 이걸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중요 요소는 재무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재무제표를 볼 때 무엇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 무엇을 중요하게 비중 높게 봐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요, 주식 뒤에 기업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결국 이 기업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는 하나의 업장이고, 이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돈을 벌어서 거기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기는 구조로 가야 한다. 이것이 주주들에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기업이 과연 앞으로 성장해 나가고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만한 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성장할 수 있을지를 보는 방법은 당연하게도 재무제표를 면밀히 봐야 합니다. 그 중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자, 경동나비엔을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바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매출이 증가하는지를 봐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최소한 이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예요. 기업이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고 사업장을 축소하고 이런 것은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좀 필요한 작업이 중간중간 있기야 하겠지만 적어도 기업이 확장이 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커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업이 커지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표로 보려면 기본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매출이 늘어나기만 하면 안 되겠죠. 매출은 늘어났는데 우리 수중에 예를 들어서 경동나비엔 같은 기업의 손아귀에 남는 돈이 오히려 더 적어진다면 매출이 늘어봤자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더 늘어나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매출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과 지배주주 순이익이 같이 늘어나는 구조가 형성이 돼야 한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매출 역시 늘어나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600억 정도에서 1000억, 1200억, 1300억, 1500억대로 증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순이익도 500억대까지 줄어들었었는데 다시 800억대, 900억대, 1000억대, 1200억대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이제 증가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외형 확장, 그리고 기업이 성장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익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예요.
그래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하는 건 바로 이제 영업이익률과 지배주주 순이익률입니다. 경동나비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5% 4% 정도까지 이익률이 떨어졌었는데 이제 8% 후반에서 거의 7% 정도까지 이익률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8.6%, 6.5%로 조금 쪼그라들 걸로 예상이 돼요, 올해.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88, 거의 7%대, 내후년에는 9%대, 7%대 이익률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이익률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이전보다 똑같은 매출을 올려도 손에 쥐고 있는 이 이익, 떨어지는 이 마진율이 훨씬 더 올라간다는 걸 뜻해요. 우리가 똑같이 100만 원을 팔아도 100만 원에서 뭐 이익률이 5%다 그러면은 5만 원밖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익을 가져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익률이 10%로 늘어나게 되면 똑같이 100만 원을 팔아도 10만 원이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진율, 이 이익률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똑같은 매출을 올려도 이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실제로 그 기업이 최종적으로 남기는 이익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단순히 매출만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익률까지도 올라가게 되면, 매출이 올라가는데 이익률이 유지가 되면 뭐 그거는 반쪽짜리 성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양쪽에서 모두 질적 성장과 외적 성장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매출이 늘어나고 동시에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같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외형 성장과 질적 성장을 모두 추구하고 있는, 그리고 그걸 모두 해내고 있는 기업이에요. 보통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가격을 올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마진율을, 다시 말해서 이익률을 많이 남기는 구조로 가게 되는 기업입니다.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을 올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로 가게 되고, 매출도 늘어나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이익률을 포기하고 치킨 게임을 하기 위해서 막 찍어내 가지고 외형 성장을 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그런 기업들이 정말 많죠. 야, 저거 팔아서 남아? 이런 정도로 싸게 대량으로 찍어내 가지고 판매합니다. 매출이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마진율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성장하는지, 이런 외적 성장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성장하고 있는지, 이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도요, 기업이 근본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게 되면 저 PER, 저 PBR 종목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보통 이게 좀 PER이 지금 경동나비행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배, 8배 이렇게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거나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은 PER이 또 높습니다. 근데 너무 높다, 100배, 200배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요, 어느 정도 선, 40배 정도 선이라면 투자를 고려해 봄직은 합니다. 너무 주가가 또 고점이 아니다 싶으면. 그래서 지금 경동나비행 같은 경우는 심지어 가격 역시도 벌고 있는 돈 대비해서 적정한 수준 혹은 저렴한 수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업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매출, 이런 컨센서스 이런 것들은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걸 완전히 믿기보다는 왜 이런 컨센서스가 나왔을까, 왜 이런 예측치가 나왔을까를 우리가 보고, 그리고 실제로 예측치와 얼마나 다르게 나오는지, 완전히 똑같게 나올 수 없으니까요.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이거보다 높게 나왔을 땐 왜 높게 나왔을까, 적게 나왔을 땐 어떤 것 때문에 적게 나왔을까를 확인하면서 대응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컨센서스가 좋은 기업들이 있는데 도중에 갑자기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경우가 나와요. 컨센서스를 이제 하향시켜버리는 그런 보고서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얼마 전에 삼성전자도 목표가를 하향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증권가 쪽에서. 여러분들 기관이나 증권가 쪽은 정보가 느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빠르면 빨랐지. 그런 곳에서 목표치 하향을 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삼성전자 임원들이 자사주를 매수하면서 주가 방어에 나섰다 하는데, 솔직히 이제 여러분들 너무 좋은 기업이면 그렇게 자사주 방어에서 주가 방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좋은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해가지고 하면 호재지만 증권가 목표가 하향하고 계속해서 주가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그렇게 되는 건 그렇게 효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어찌 됐건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성장하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동나비행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수급도 어느 정도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경동나비행 같은 경우에는 기관 수급 중심으로 해서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경동나비행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 진출을 해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기업이고, 이제 미국 수출을 기반으로 해서 외형 성장과 질적 성장을 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증시가 좀 어렵거나 지금 뭐 고금리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외화를 벌어들이는, 특히나 미국에서 달러를 통해서, 수출을 통해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안정성 있고 성장을 잘 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에요. 증시가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뭐 호황장이 아닌 불경기에 어떻게 보면은 좀 침체장에서는 이렇게 수출을 통해서, 특히 미국 수출을 통해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기업들에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동나비엔이 거기에 대표적으로 해당되는 기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외형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런 방식으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인생 주식을 자꾸 소개해 드리는데, 이런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이에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렇게 최소한 여러분들이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만 놓고 보더라도요, 그 다음에 이익률, 순이익률만 놓고 보더라도 얼마든지 투자 성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TNL이라는 기업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주가가 당장 단기적으로야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이 기업은 시총이 5천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이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불어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마저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영업이익률도 지금 30%대, 20% 후반대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 다시 말해서 마진율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매출까지 올라가고 있다? 이런 기업들은 사실상 이제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PER 뭐 15배 아래에 있죠? 이런 기업들은 크게 변수가 작용하지 않는 선에서는 오를 만한 종목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도 몇 번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최소한 이제 보고 갔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뭐 TNL이라든지 경동나비엔이라든지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던 SK바이오팜이나 녹십자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좀 조정이 나와도 오히려 좀 기회로 삼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기업 중에 JNTC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거는 JNTC는 제가 작년 12월 15일 날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작년 12월 중순이면 이때쯤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15,000원도 안 될 때, 대략 뭐 한 13,000원 정도 될 때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33,000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한 2.5배 정도는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18,000원 정도까지, 최근에는 15,000원 정도까지 주가가 떨어졌다가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떨어졌을 때 JNTC가 과연 안 올라갈 만한 종목이어서 떨어졌냐? 아니요, 이제 잘 가다가요, 전망은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예상보다 실적이 잘 안 나왔습니다. 2분기, 3분기가. 그럼 이제 이럴 때 우리가 뭘 이제 살펴봐야 되냐면, 얘 왜 갑자기 이렇게 안 좋게 나온 거지?를 살펴봐야죠. 왜 안 좋게 나왔지? 라고 해서 살펴보니까 일회성 비용이 많이 좀 들어가기도 했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잠깐 또 매도 물량이 나오기도 했어요. 좀 많이 올라가기도 했으니까요. 그럼 이런 기업은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전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장기적인 전망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향후에 이제 폴더블 디스플레이로 나아갈 것이고, 그리고 유리기판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이 OLED 강화 글라스, 이걸로 유명하죠. OLED 보호하는 강화 글라스 수요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이 저는 앞으로도 다시 이제 또 올라가게 되면, 제가 JNTC뿐만 아니라 같이 말씀드렸던 DKT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시간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이익 성장성이 장기적으로 나오는 기업들이라 이익률도 같이 올라가는 형태로 성장하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DKT나 뭐 JNTC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돼요. 원래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잘 나올 때는 뭐 20%대가 나왔어요. 근데 마이너스 떴다가 5%대, 6%대, 그러다가 이제 내년부터 어떻게 되죠? 10% 후반대로 가기 시작해요.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률이. 그리고 이제 막 18%, 16%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안 좋았다가 안 좋은 시기를 거치고, 이때가 이제 이익률이 정말 잘 나왔을 때였죠. 이럴 때 정말 이제 좋다가 이때 막 마이너스로 가면서 확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이때 살짝 올라오고, 그리고 내년이랑 내후년에 이제 이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과거에 19년도 20년도 대비해서는 이익률이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외형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이익률이 완전 초반에 엄청나게 잘 나왔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줄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때랑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 요 구조가 나오는 내후년 정도가 되게 되면 저는 충분히 주가가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JNTC 같은 경우에는 다시 조정이 나온 이런 시점에서는 사실상 좀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OLED 시장 자체도 앞으로 커질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예시를 들어서 몇 가지 종목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최소한으로 봐야 되는 거, 재물을 봄에 있어서 정말 몇 가지만 봐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하는지,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률이 증가하는지, 이것만 봐도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매매 성공률에 정말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했는데 너무 많이 빠졌다, 이런 분들은 너무 이제 자리를 잘못 보고 들어갔거나 너무 고점에 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차트적으로 아직 급등이 나오기 전이고 대세 상승이 나오기 전의 종목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익률이 개선되고 외형 확장이 되고 있는 종목이라면 여러분들이 꼭 집중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좋아요랑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